새누리당 친박계의 좌장이자 최다선인 육선 의원 홍사덕. 그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내분을 일으킬 때마다 각 정파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오랜 정치 생활 동안 합리적 보수와 온화한 중지자의 면모를 보여준 홍사덕. 그런 그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의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민주통합당의 거물. 민주통합당 핵심 중진이자 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의원. 이들의 대결은 수도권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종로. 게다가 친박과 친노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홍사덕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리더십으로 시민들의 한 표 한 표를 이끌어낼지 궁금한데,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홍사덕 의원, 그를 만나본다. 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수도권 선거의 바로미터 등 우리 정치사에서 종로에 붙는 수식어는 다양합니다. 특히 종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거쳐간 지역으로 이번 19대 총선에서 최고의 격전지로 꼽힙니다. 바로 새누리당 홍사덕 의원과 민주통합당 정세균 의원의 출마로 여야의 자존심을 건 거물급 인사들의 빅매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누리당 홍사덕 의원과 함께 총선 전략 또 최근 그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지난 14일 그 이제 선거 사무식 개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그 진작 그 선거운동에 뛰어든 정세균 의원에 비해서는 좀 늦었는데, 어때 직접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좀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지요. 네. 주민들이, 그러니까 절 위해주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랬습니다. 정 대표가 아마 말로는 2년 또는 6개월 전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뛰었다 그러거든요. 네. 네. 사실 그 홍 의원과 정세균 의원 이번 그 대결은 어떻게 보면 4.11 총선의 어떤 서울의 판세를 넘어서 12월 대선에서도 이게 상당히 간접적인 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거 지역이 됐는데, 종로 지역에 가는 그 정치적 의미 또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 좀 많은 부담도 될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우선 큽니다. 모두 네. 말하기를 종로는 뭐 정치 1번지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한명숙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실체를 전해드리고, 우리 박근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꿈,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정치 1번지다운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종로구의 경우는 사실 일찌감치 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네. 또 조윤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 홍 의원 전략 공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부담도 좀 있을 텐데, 공천이 확정된 뒤에 이 두 사람, 이동관 전 수석이나 조윤선 의원 좀 만나거나 접촉을 하셨는지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네. 발표되는 날 아침 10시 한 3분인가 그때 권영세 총장한테서 처음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권 총장은 혹시라도 내가 아니한다 그럴까봐 전화를 한 겁디다마는 당에 맡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하여튼 그날 저녁 늦게서야 전화를 못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전화를 들었다 놨다 얼마나 미안했던지. 네. 종로하면 이제 정치 1번지고 그만큼 이제 비중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그 육선 중진 홍사덕 의원을 전략 공천할 때는 박근혜 그 위원장의 의중이 담겨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전에 좀 조율이라든가 이렇게 만나서 그런 추천을 좀 하셨나요? 저하고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 대표님이 일하는 방식을 제가 아는데 공심이나 비대위에다가 무슨 말씀을 했을 리도 없다고 봅니다. 네. 정말로 시스템대로 한 거죠. 그 이후에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네. 네. 홍 의원과 그 정세균 의원 모두 이제 각각 어떻게 보면 텃밭, 대구, 전북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에서 지금 맞붙게 되는 그런 곳인데요. 그동안 정세균 의원에 대해서 워낙 좋아하는 분이다. 네, 근데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정세균 의원 하면은 뭐 또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뭐 두 분 중에서 한 분만이 웃어야 되는 그런 어떤 외나무 다리에서의 결투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가짐 어떠십니까? 전 다른 선거 때도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서 말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한 번 딱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한명숙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실체 이런 겁니다. 김대중 정부를 성공시켰던 좋은 인재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사실상 인연을 끊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이라고 그러는 게 내나 남이나 비전하고 철학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 제주 해군 기지라 그래는 비전을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그것마저도 파기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역균형 발전, 소득 재분배 이런 분야에서 볼만한 일을 했던 인재들은 온데간데 없고 맨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없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없는 그런 한명숙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정말로 애국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의 움직임의 지금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독한 포퓰리즘입니다. 어제 오늘이 16일이니까 15일자 아침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향후 5년간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165조인가 169조의 복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네. 집행을 하겠다. 지금 뭐 복지 서로 경쟁이죠, 한창. 작년에 박근혜 대표가 복지 아젠다를 설정한 다음 민주당이 물론 당황하긴 했겠습니다만은 터무니없는 수치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줄여서 만약에 15일자 아침에 보도된 그런 금액을 지출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10년 내에 제2의 그리스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애국심을 가지고 총선에 임해달라 그러는 게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 의원은 그 당내 그 젊은 피는 오히려 그 조윤선 의원보다 그 홍 의원과 상대하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더 만만한 것라고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정 의원이 아마 정직하게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환갑, 진갑 다 지낸 사람은 젊은 사람하고 붙는 게 별로 탐탁치가 않은 법이거든요. 네. 정직한 이 얘기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선수들끼리 붙었다. 이렇게도 들리고요. 네. 홍 의원도 그렇고 정세균 의원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두 분이 종로구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종로가 워낙 정치적 무게가 있어서 뭐 전략공천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좀 낙하산 아니냐. 내가 종로구의 적임자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제가 종로구하고 인연이 없지 않느냐 그럴 적에 가볍게 그렇습니다 그랬는 게 아주 후회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인즉 있었습니까? 네. 네. 제가 서울 사대부고 그때 을지로 5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숭동에 있는 서울물리대를 다녔으니까 학교와의 인연이 있군요. 네. 그럼요. 살았던 데가 전부 옥인동에서부터 뭐 자취하고 입주과정 교사했던 게 그 작은 방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원남동, 이화동에서도 자취를 했고 그때는 세금정이라 그랬습니다만 네. 평창동에서도 자취를 했고 게다가 제가 문방위원이 아니랬습니까? 그죠? 네. 종로구에는 고궁 중요 문화재가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민원 처리를 지난 4년 동안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민원이란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개발하고 관련된. 도로등에 걸려있는 이 보니까 홍 의원 그 선거 슬로건을 보니까 깨끗한 정치, 청렴, 육선, 또 원칙과 따뜻한 박근혜 시대 종로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이제 구호가 쭉 있던데요. 새누리당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종로의 승패가 뭐 12월 대선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홍 의원께서는 어떤 시각이신지요? 나라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입니다. 조금 아까 복지 예산 그런 식으로 지출한다 그러면은 10년 이내에 제2 그리스가 된다 그랬습니다만 네. 제주 해군 기지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한명숙 대표가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는 이미 다 알려진 일이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이자 비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건 마치 지금 정세균 대표나 한명숙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승계한 것 같이 말씀을 하는데 한글을 폐지하자 그러면서 세종도 대왕의 뜻을 승계한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듯이 한미 FTA 제주 해군 기지를 폐기한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뜻을 이어받았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됩니다. 폐기했다 그래서 제재 협상으로다 수정을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제 홍 의원과 정세균 의원의 대결을 놓고서 이른바 친박 친노의 대결 구도다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는 거야 뭐 각자 자유겠습니다만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질 못하고 네. 적어도 제주 해군 기지에 저거 반대할 적에 정 대표가 아무 말씀을 안 했거든요. 한미 FTA 마찬가지고 뜻을 이어받았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맞추어서 한 번이라도 말을 했어야죠. 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제 같은 맥락의 언급 같은데 혼란과 태보를 자초했던 자칭 패족을 부활시켜서 또 한 번 혼란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국민의 심판 있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정부에 관여했던